안녕하십니까. 최근 일기 신도시로서 재건축 사업이 뜨거운 이슈였던 경기도 고양시 일산이 그 사업성이나 금리 상승으로 속도를 조절하는 모양새인데요. 최근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되어서 대출 규모가 70%로 완화되고 다주택자라도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되었습니다. 또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가 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도 완화되어서 2년만 임대하며 보유하다가 매매 시 양도 차익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한 푼도 안 낼 수 있으니 금리 상승으로 불안해진 주택 가격이 안정화만 된다면, 즉 매매 거래가 지금보다는 다소 활성화된다면 이미 다주택자라도 경매로 취득하여 큰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향후 투자를 위해서 미리 경매 공부를 해서 대비하고 싶으신 분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소개 및 추천드릴 아파트 경매 물건은 일산 서구 주엽동 58평형입니다. 강선마을 아파트인데요. 그럼 상세 경매 물건의 내역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매각 법원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입니다. 사건 번호는 2022 타경 61,457번입니다. 61,457 임의경매 사건이고요. 매각기일은 2022년 12월 7일로 앞으로 18일 정도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소재지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 서구 주엽동 50 강선마을 아파트 604동 1602호입니다. 층고를 보면은 20층 중에서 16층임을 알 수 있습니다. 고층으로서 애초에 분양가가 더 높았을 것이니까 매매 가격도 더 비싸겠죠. 자, 대장상 용도는 아파트이고요. 전용 면적은 49.94평입니다. 공급 면적으로는 58평형입니다. 58평형. 최초 경매 사건의 접수는 2022년 2월 11일 올 초에 경매 신청이 돼서 그로부터 일주일 정도 지난 때에 개시 결정이 났습니다. 그로부터 약 6, 7개월 정도 후에 최초 매각이 진행됐었는데요. 그때 기록을 살펴보겠습니다. 2022년 9월 28일 날 12억 800만 원에 최저 매각가가 정해져서 매각이 진행됐었으나 유찰이 됐었고, 그로부터 약 한 달 후에 최초 매각가 감정가 대비 30%가 저감된 8억 4,560만 원에 다시 매각이 진행됐었으나 유찰이 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오는 12월 7일 날 최저가 5억 9,192만 원에 다시 매각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시 한번 감정가와 최저가를 살펴보면 감정가는 12억 800만 원인데요. 최저가는 5억 9,192만 원인 상태입니다. 감정가 대비 49%로서 51% 정도 가격이 하락한 상태입니다. 자, 그럼 네이버 부동산을 통해서 현재 매매 호가하고 실거래된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경매 물건과 동일한 평형으로서 네이버 부동산에 현재 매물로 나와 있는 물건들의 가격입니다. 자, 1층이 9억 5천만 원에 지금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층, 본층은 전체 20층인데요. 중간층이라고 하면은 대략 8층에서 12층 사이가 될 것 같습니다. 중층의 매물이 10억 5천에 지금 나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고층의 물건이라고 하는 것이 10억에서 11억 5천만 원에 대부분 매매 호가를 형성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자, 고층의 경우는 10억에서 11억 5천만 원 정도 수준, 그리고 3층이 9억 5천 정도 수준의 매물로 지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자, 더불어서 한번 전세가를 한번 볼까요? 전세 수준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전세 매물의 호가를 보면은요, 역시 동일한 평형입니다. 전세가 6억 5천. 자, 고층인데 전세가가 6억 5천. 그 다음에 3층의 경우 5억 5천에서 6억 정도 사이로 지금 임차인을 기다리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12층이 6억에서 6억 7천만 원. 그 다음에 8층이 최근에 가격을 조금 조절해서 현재 6억 원에 임차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현재 경매 물건의 최저가는 5억 9,192만 원인데요. 거의 전세 금액과 지금 비슷한 정도 수준의 최저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경매 물건과
동일한 평형의 물건이 최근에 얼마 정도의 실제 거래가 됐었는지 그 기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올해 6월 9일 날 10층이 8억 6천만 원에 매매 거래가 된 사례가 있네요. 8억 6천만 원이요. 현재 경매 물건의 감정가는 12억 800만 원인데요. 6월 달에 8억 6천만 원에 실거래된 사례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한 달 전 5월에는 8억 9,900만 원에 다른 동 25층이 동일한 평형인데 이 금액에 8억 9,900만 원에 매매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럼 4월 달에는 8억이고요. 그 다음에 작년 11월에는 10억 500만 원. 그 전 내용도 쭉 보면은요. 가장 비싸게 매매된 사례가 10억 500만 원입니다. 작년 11월에 매매된 사례가요. 자, 그런데 경매 물건은 12억 800만 원이에요. 자, 감정된 내용, 구체 내용을 보면은요. 감정가가 12억 800만 원인데 그 중에서 토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60%, 건물이 40%, 각각 7억 2,480만 원과 4억 8,320만 원 정도로 감정이 됐어요. 그런데 실제 거래된 사례하고 비교해 봐도 금액이 상당히 감정가가 더 높음을 알 수 있죠. 따라서 이 감정평가는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고요. 이 감정할 시점에 감정평가사가 해당 지역의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방문해서 여러 매물의 매매 호가를 참고해서 감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따라서 최근 실거래가는 8억 6천, 8억 후반대인데요. 현재 매물로 등록되어 있는 물건들은 9억 5천, 최저가가 9억 5천 정도 수준으로 지금 보입니다. 물론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방문하면 급매로 나와 있는 물건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아파트 외관 사진 등을 한번 살펴보고 돌아와서 권리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보존 등기일이 95년 3월 16일입니다. 30년 정도 된 아파트로서 현재 소유자 겸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최초 분양을 받은 사람이 현재 채무자 겸 소유자에게 매매 거래를 2006년 4월 27일 날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소유자 겸 채무자가 2006년도부터 점유했다고 했을 때 매매로 취득할 당시에나 필요한 만큼 내부 수선을 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 이후로는 경우에 따라서는 인테리어 내부 수선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물건의 내부 상태를 직접 확인할 수 없다면 이번 경매를 통해서 본 물건을 취득하실 분은 내부 상태의 노후도가 상당히 진행되어 있을 수 있음을 알고 입찰가를 산정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권리 분석에 대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등기부 권리 분석입니다. 현재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임대차 권리 분석은 하지 않고요. 등기부 권리 분석만 해보겠습니다. 자, 등기부 등본의 접수 날짜 기준으로 위에서 아래로 순차적으로 적혀 있는 것입니다. 자, 근저당권, 근저당권을 담보로 돈을 빌린 질권, 또 역시 근저당권을 담보로 돈을 빌린 흔적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 근저당, 가압류, 경매 개시 결정이 있는데요. 자, 이때의 소멸기준 권리는 2015년 4월 14일자 근저당권입니다. 채권자는 세움에셋 대붕인데요. 이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낙찰자가 대금을 납부하면 전부 다 말소 촉탁되는 등기들입니다. 따라서 등기부상 특이한 사항은 없고요. 자, 건축물 현황도상 호별 도면이 층별 도면과 비교시 좌우가 대칭적으로 반대인 것으로 추정된다라는 감정평가서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건축물 현황도상 호별 배치도가 1602호 이 경매 물건에 대해서는 좌측에 배치되어 있는데요. 층별 도면 속에 있는 내부 구조도를 보면은 마치 1601호처럼 내부 구조도가 되어 있더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내부 구조도가 조금 잘못 누구의 실수였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배치도하고 내부 구조도가 약간 상이하다 그 얘기입니다. 별 문제는 아니고요. 자, 매각기일이 12월 7일인 일산 서구 주엽동 소재 강서마을 아파트 604동 1602호 58평형 현재 매매 호가는 9억 5천 정도 수준인데요. 5억 9천 192만 원 전세가 수준의 물건이었습니다.
만약에 입찰하실 분은 현재 소유자 겸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연체 관리비가 얼마나 되는지 꼭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고요. 왜냐하면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공용 부분에 해당하는 관리비는 낙찰자가 새로운 소유자가 인수해야 된다는 판례가 있기 때문이죠. 자, 두 번째로는 해당 평수가 좀 큽니다. 오랫동안 현재 소유자가 소유하면서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내부 노후도가 많이 진행되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인테리어 및 수선 비용도 어느 정도 생각하시면서 입찰가를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경매하기 좋은 시절이 오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 시절에 시세가 폭등했다고 벼락거지가 됐다고 원망하셨던 분들, 한탄하셨던 분들, 이제 새롭게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새롭게 큰 부자가 될 수 있는 때를 이번에도 놓치지 마시고요. 미리미리 일반 매매 혹은 금매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인 경매 공부를 하러 지금 당장 경매 공부를 시작하십시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